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올리게 됐는데요. 먼저 저번에 7월 20 며칠쯤에 마지막 영상 올리고, 그, 현재까지 수익 뭐 100 몇십만 원 이렇게 올렸다가, 그 다음날 호되게 당해갖고, 어, 뭐 특별히 뭐 그걸로 창피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연습을 하고, 좀 공부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영상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은 그 유튜브에 신경 쓰지 않고 주식에 집중하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올린 게 7월 9일 89만 7천 원 익절한 날 한번 올렸다가 그 다음날 210만 원을 손절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한테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주식이 좀 잘 된다 싶으면은 제가 비중을 늘리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갖고 비중 조절 잘 지켜오는 편이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다가 전날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거래를 했는데 카카오 게임즈에 비중을 한 6천만 원 정도 넘게 들어가고 낙주 매매를 해갖고 한 140만 원 손절했습니다. 그거 더불어서 뭐 휴마시스 내동 매매 좀 하고 그것도 이제 한 3천만 원 매입 금액이 되는데 1천만 원씩 한 3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비중 조절 실패로 그날 완전 200만 원 손절로 말아먹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갖고 영상을 좀 중단하고 좀 더 원칙 이런 걸 고치거나 좀 더 좋은 습관을 들이고 공부를 한 다음에 영상을 올려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안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올렸다는 거는 큰 수익이 나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올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방향성을 좀 잡게 되고 원칙도 많이 지키게 돼갖고 수익은 지금 8월 달에 한 20 몇만 원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그 수익을 내는 과정이 괜찮아 갖고 이 정도면 영상을 좀 다시 올릴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그때 그 당시에 보면은 크게 손절한 날 다음날 조금 벌다가 이제 또 실험을 조금씩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좀 괜찮다 싶다가 한번 크게 당하고 다시 조금 괜찮게 하다가 또 손절하고 마지막 날 좀 크게 맥스트가 3연상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맥스트라는 종목이 3연상 다음 날 따상이죠. 상장한 지 한 4일째 되던 날 따상 상상 이렇게 해갖고 3연상을 갔는데 그 다음날 시초가에 제가 한 몇백만 원만 태웠다가 크게 한번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갖고 손절을 크게 해갖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좀 다행인 거는 제가 그동안 크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비중 조절 실패가 가장 큰 문제였고 그게 이제 카카오에서 200만 원 손절한 카카오를 포함해서 그날 200만 원 손절하게 한 결과인데 이때 7월달 제가 보니까 이날 말고는 비중 조절 실패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그거를 비중 조절은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좀 많이 고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선물 매도 포지션 잡지 않았고요 전혀. 그것도 이제 고쳤고 지금 최근에 좀 며칠 동안 잘 하고 있는 거는 시초가 매수를 안 하는 거. 제가 7월달에 손절한 거를 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더니 대충 이유를 살펴보면은 시초가 혹은 장 극초반 1, 2분 이내에 매수해서 손절한 게 한 170만원. 7월에 전체 손절이 616만 8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시초가에서 잡은 거, 카카오 게임즈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이제 한 170만원 정도 손절. 그리고 일봉사 음봉인건 매수. 일봉사 음봉인건은 이제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낙주 매매. 이걸로 재미를 본 기억도 꽤 많이 있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돈을 크게 잃는 게 이 매매법이더라고요. 두 가지. 카카오 게임즈도 취초가에 매수를 들어가서 낙주 일봉사 음봉으로 쭉 떨어지는 거를 계속 추매를 해갖고 물을 타서 6천만원까지 이제 비중 실패를 해갖고 그렇게 해서 손절이 컸던 거고, 이거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안 해야겠다라고 해서 안 하기 시작했고, 그거는 비중 조절 실패는 카카오 게임즈 한 번, 그때 이후로는 지금 한 번도 실패한 적은 없습니다. 내돈 매매는 조금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급한 매수 타이밍,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8월달에 요것 때문에 돈을 며칠 동안 잃었습니다. 요것도 급한 매수 타이밍 때문이고, 여기 손절한 두 날은 다 급한 매수 타이밍 때문이거든요. 8월 2일날 한국 BNC로 크게 손절하고 8월 5일날 SM으로 손절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고치면 되겠다 싶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시초가 매수가 손절일 수도 있지만 시초가 매수가 익절을 해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봉사 음봉인 걸 매수해서 익절을 해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게 만약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익절이 더 크다면은 이거를 계속 해도 되는 건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익절을 하는 것 중에서 원칙을 어긴 것들, 시초가 혹은 장극 초반 1, 2분 내 매수가 195만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싶을 텐데, 이게 좀 함정인 게, 시초가를 매수하지 않았어도 이 금액은, 그러니까 한 1, 2분 내에 매수하지 않고 한 3분, 5분 지나서 매수를 했어도 결국에는 익절을 했을 그런 금액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 금액이. 어떤 거는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리고 일봉사 음봉인 거 매수를 계산해 봤더니 익절이 거의 없어요. 7만 4천원 정도.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마이너스인 거고, 이거는 착시 현상. 한 3분, 5분 뒤에 매수했어도 괜찮았는데 시초가에 매수를 했는데 우연히 익절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를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1, 2분 정도 안에 매수할 필요가 없다. 급한 매수 타이밍에 들어갔는데 익절한 것들도 좀 있었지만, 그거는 잘 따져갖고 급한 매수 타이밍인지 아닌지,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그 점을 이제 손절할 것들은 안 하고 적당히 들어가서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익절하는 경우 놔둬야죠. 그렇게 해서 7월달에 손절이 다 해서 한 170 정도, 이쪽 계좌가 한 220 정도 되고, 이 당시에 좀 제가 단타를 나눠서 쳤거든요. 이쪽 계좌 한 33,000원 정도 플러스고, 물론 요거는 스윙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30만원 정도 플러스, 데이 트레이딩으로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 44만원 정도 익절, 이쪽 계좌에 다 더하면 이제 170인데, 물론 이제 스윙 손절한 거를 뭐 굳이 빼자면은, 그러면은 뭐 한 130만원 정도 손절했네요. 손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데이 트레이딩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제가 정립을 했다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매일매일 솔직히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되도록이면 매일매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는 원칙이 다 정립이 됐기 때문에 지키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원칙을 정해놓은 것들을 쭉 해놓으면은 비중을 절대 정한 금액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다. 한전 몽따 1000을 채우면 그때부터는 매도만 있을 뿐이다. 요거는 이제 조금씩 익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금액을 조금씩 늘려갈 거예요.
그리고 장 시작 후에 하락하고 있는 건 매수하지 않는다. 절대 하지 않는다. 낙주잡이는 곧 망하는 지름길이다. 시초가에서 이제 일봉상, 음봉 상태의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다. 파란색 캔들은 아예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거고, 오전장이 대부분의 수익이 난다. 오전장 위주로 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지수가 안 좋게 흘러가거나 다시 회복해준다면 오후장도 노려볼 만하다.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함부로 매수 누르지 않고 정말 괜찮은 종목 1, 2종목이면 혹은 0종목이어도 괜찮다. 데이트레이딩의 장점은 매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하루에 3번의 매매만 가능하다. 이거를 지금 최대한 지키고 있어요. 8월달에 한 번 빼고 다 지켰는데, 보시면 8월 6일날 카카오뱅크 큐라클 한 번씩 매매했고, 5일날 SM 한번, 국전약품 한번 매매했고요. SM에서 좀 여기서 시초가 돌파할 때 급하게 사갔고, 거래량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좀 급하게 올라온 거는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때 크게 손절했었습니다.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맞네요. 여기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사갖고 손절했고, 물론 버티면은 이제 다시 본전이 오긴 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손절을 했고요. 여기쯤에서 2번 매매, 8월 4일날 SMCNC 한번,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한번, 맥스트 한번, 8월 3일날 SMCNC 한번, SK바이오사이언스 한번, 다 3번 이하죠. 이날은 근데 한국 BNC 2번, SK바이오사이언스 2번 매매했습니다. 8월달부터 지금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고, 3번 이하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익절을 계속해서 하는 날도 있으면은 이게 3번 이하로 하면 손해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익절은 몇 번 이하로만 되고 계속해서 익절이 되지 않아요. 근데 손절은 한번 계속 하게 되면은 그날 막 10종목, 20종목까지도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률상으로 봤을 때 3번 정도만 해도 내가 익절할 건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전장일수록 장 시작할 때 장 극초반 시초가 빼고요, 장 시작하고 나서 시간이 이제 얼마 가지 않았을 때 확률적으로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3번을 다 끝내 놓으면은 그만큼 더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하루에 3번의 매매만 할 수 있으니까 그 매매의 사용권을 절대 낭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중을 해서 하게 되고, 그래야지 이제 만약에 2종목 오전에 매매했는데 한 번은 남겨놨다가 오후에 좋은 종목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3회 매매 제한을 걸어놨고, 또 여기 보면 지수가 갭상으로 시작했거나 지수가 갭하로 시작했거나 어떻게 시작했던 간에 하락 추세가 확연히 보인다면 어떠한 매매도 하지 말고 지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거의 없다. 지수 하락 시에는 무조건적으로 피해가야 한다. 이건 지수 하락할 때 제가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어갖고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만 좀 읽어보면, 눌림목이라고 일봉상 음봉일 때 시초가도 회복해주지 않았는데 잡는 건 안된다. 특히 일봉상 음봉으로 눌리다가 양봉으로 되는 시초가 돌파 자리에서 함부로 매수하면 안된다. 그 시초가를 한동안 더 지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사야 하는 것이다. 이거를 제가 많이 실수를 해요. 8월 4일인가 SM도 그렇게 손절한 거고, 8월 5일날 SM 그렇게 손절한 거죠, 그날.
여기서 시초가 돌파하는 줄 알고 샀다가 바로 물렸어요. 거래 대금이 충분치 않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저거를 고치면 되고, 그리고 일봉사 음봉인데 개파로 시작해서 보합 자리를 돌파한다고 매수해서는 안 된다. 분명 물릴 확률이 기준가 돌파할 때 매수해서 안 된다. 분명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리고 자동 분할 매도 끄지 않도록 하는 거. 플러스 막 4, 50만원 수익이 났는데 제가 매도를 안 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30만원 손절하고 이런 일이 꽤 있어갖고 자동 분할 매도 이제는 켜놓고 있습니다. 익절을. 그래서 수익이 2% 났을 때, 4% 났을 때, 7% 났을 때, 12%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매도가 되게끔 제가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써놓은 것처럼 모든 종목은 시초가 장극 초반 매수하지 않는다. 해서 손해보는 것보다 안에서 본전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놓쳤는데 급등한다면 그거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말아라. 그냥 보내주면서 손절 안 하는 게 아까워하면 추격 매수화해서 손절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 같은 얘기고요. 이거 좀 중요한데, 같은 테마,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 테마다 같은 테마의 다른 종목들이 추락하고 있다면 내가 사려는 종목이 아무리 올라가고 있더라도 매수하지 않고 더 지켜보도록 한다. 저번에 제가 MPC라는 종목을 혼자 이제 올라가고 있고 다른 메타버스주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특히 그날 알체라가 어떤 공지가 나왔거든요. 회사에 메타버스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하고 있지 않다. 그날 알체라가 20%가 하락을 했는데 다른 메타버스 테마들이 다 추락하고 있었어요. 급락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MPC를 그걸 생각 못하고 매수했다가 순식간에 한 4% 날라가갖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지수가 추락하고 있을 때 매수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랑 상당히 비슷하죠. 같은 테마가 다 하락하고 있으면. 그리고 후보로 놓았던 종목이 제가 여기서 바탕화면에도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평상심을 유지해라.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디서 평정심을 잃냐면 후보로 놓았던 종목이 미리 후보로 해놓은 거예요. 급등해버려서 못 샀을지라도 그거에 연연해 하면서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한다. 그런 경우에 제가 좀 평정심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안 샀는데 후보로 해놓은 게 20% 상승한다. 그러면 평정심 잃고 다른 종목에 함부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수익의 기회는 언제나 오고 수익의 기회가 아닌데 매수를 들어가는 경우 파멸을 초래한다. 항상 매수는 양날의 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상한가 간 종목, 그러니까 시초가 매수하지 않도록 한다. 맥스트에서 3연상 간 거 시초가 매수 한 300만원이었가? 크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한 8% 손절하고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매수가 완전 꼬였죠. 내동매매하고. 모든 종목, 모든 상황에서 시초가 매수 금지한다. 모든 후보 종목은 3, 5분 정도 지켜본 다음에 매수를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만약 한 종목에서 크게 손절을 했다면 그 즉시 HTS를 끄도록 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다음 매매를 해서 복구할 확률보다 치명적인 손절을 연속으로 할 확률이 훨씬 높다. 깡통차기 싫으면 큰 손절을 하게 된 경우 멈추라. HTS를 끄면 살 것이다. 복구하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정말 와닿는 말이고 꼭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종목 매수했다가 손절을 하건 익절을 하건 다시 들어가서 손절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정해놓은 건데, 한 종목을 매매하고 나면 그 종목은 재매수하는 일은 없다. 무조건 한 종목 다 한 번의 매매만 허용한다. 그것을 어겨서 제가 그때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한 종목에 들어가서 손절을 하고 나온 게 한국 PNC.
이날 제가 여기서 보면은 매수해서 여기서 한 7만원 손절하고 나왔거든요. 여기서 들어가서 7만원 손절. 근데 여기서 다시 돌파해 줄 것 같을 때 들어갔다가 한 30만원 손절했습니다. 7만원 손절까지는 괜찮았지만 뭐 그것도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큰 타격은 없었는데 여기서 손절한 게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그때부터 이날 이후로 만들게 됐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날 여기 들어가서 잘 먹고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들어갔다가 여기서 손절하고 나왔어요. 재매수 했을 경우에 손절할 확률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뒤로는 한 종목당 한 번씩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큰 문제점인데, 매수를 하지 못하면 답답함이 있다. 마치 돈을 못 벌게 됐다는 느낌이 드는 모양이다. 그냥 중독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고칠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한 게 긍정의 피드백. 매수를 안 들어가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중이다. 왜냐하면 들어갈 게 없는데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손절할 거를 안 하게 되는 중이다. 들어갈 게 없어서 들어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땅히 나는 돈을 벌고 있는 중인 거다. 그러다가 기회가 와서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지금 들어갈 게 없어서 들어가지 않고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과연 들어간다면 그것은 돈을 잃는 행위가 아닌가? 내가 과연 지금 들어가는 게 매수 중독이나 돈을 벌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나는 지금 돈을 버는 중인데 돈을 잃으려 하는 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자. 매수 조급증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후에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되고 있다면 그건 이미 확률적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제가 추구하는 매수 타이밍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예상하고 샀는데 못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전량을 팔거나 절반 이상을 덜거나 뭐 3분의 1만 덜거나 비중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손절을 하고 나오면 다음 종목 매수할 때 조급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습관인데, 한 종목에서 손절하고 나오면 다음 종목에서 이제 조급해져요. 제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루에 3번의 매매를 제한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최적의 시점보다 조급하게 매수를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자. 손절을 하고 나온 후에는 평상시에 매수 안 하고 있는 기간보다 더 돈을 벌고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다리자. 왜냐하면 손절을 한 후에 조급한 매수를 해서 돈을 잃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절을 하고 나온 후에 평상시보다 더 신중한 매매를 함으로써 평상시보다 더 큰 돈을 벌고 있는 중이 되는 것이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돈을 더 크게 벌고 있다. 자, 그리고 눌리다가 급하게 시초가 회복해주는 종목 절대 함부로 매수하지 말아라. 급하게 올라왔다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한다. 저번에 SM에 너무 호되게 당했고 제가 이날 잠을 못 잤어요. 거의 분위기 좋게 가고 이제 거의 원칙도 잘 지켜가고 있었고 많이 가다듬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확 꺾여갖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다음날 다행히도 좀 50만 원도 익절을 하면서 회복을 했는데 여기에 너무 제가 크게 당해갖고 이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차트나 현재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현재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은 최종 매수를 보류해야 됩니다. 최종 매수의 결정은 반응을 보고 들어가야 한다. 재료만 믿고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이것도 SM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SM의 재료가 좋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들어간 건데, 매각 테마는 항상 재료가 좋죠. SM 매각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카카오나 뭐 빅히트나 점점 그 매각 뭐라 그래야 되지? 매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시초가 돌파할 때 막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충분치 않았고, 그리고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시초가 돌파할 때 바로 따라 들어갔다가 손절을 크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거는 평정심에 관한 얘기인데, 후보로 둔 종목이 올라가 버려서 놓쳤더라도 그 종목 추격 매수 혹은 다른 종목 내동 매매해서는 안 된다. 재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거 방금 한 얘기고요.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내가 후보로 둔 종목이 급하게 올라가면 평정심을 잃는다. 손절을 하고 나면 평정심을 잃는다. 그 외에 여러 이유로 평정심을 잃는다. 그렇다면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항상 긍정의 피드백은 도움이 된다. 평정심을 잃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지금 평정심을 잃고 있는데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돈을 벌고 있는 중인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매수를 누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장기 훈수 두듯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평정심을 유지하자. 9시 반, 10시, 11시 넘어가도록 매수를 못했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자. 매수할 게 어지간히 없나 보다. 그런데 내가 매수 버튼을 함부로 누르지 않았으니까 나는 돈을 벌고 있는 중이다. 혹은 매수를 못했는데 날아가는 종목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자. 아쉽지만 놓쳤구나. 하지만 여기서 추격 매수하거나 다른 종목을 내동매매한다면 나는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면 나는 돈을 버는 것이니까 평정심을 잃지 말고 재밌게 구경이나 하자.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굉장히 늘기 때문에 조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제일 잘한 거는 원칙을 만든 것 중에서 제가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하루 3회 매매 제한. 이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매매 제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깡통은 면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비중 조절을 잘한다는 가정하에, 비중 조절을 못하고 막 엄청 큰 돈이 들어가면 하루 3번이건 하루 1번이건 소용이 없죠. 이거 하나만 해도 깡통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찰 것 같아요. 제가 큰 손절을 한 날들을 살펴보면은 한 6월부터 살펴볼까요? (70만 7천원) 이날 보면은 아마도 6월 16일 이날은 그렇진 않았네요. 종목은 2종목밖에 안 했네요. 이날은. 근데 이날은 비중 조절 실패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네. 음봉. 저건 기억납니다. 이 원칙을 어긴 건데 저거는 쌍방울. 맞죠. 일봉상 음봉인 상태에서 들어간 거죠. 시초가 여긴데 여기서부터 모아갔다가 크게 손절한 거. 제 손절에 한 절반을 담당하는 일봉상 음봉. 그리고 이건 조회가 안 될 거고 2달치만 조회가 되니까 300만원. 이건 덕성이죠. 비중조절 실패.
곡성이랑 뭐 이것저것 종목 있을 거고. 6월 30일 이때도 종목은 많지 않았는데 EID 이거는 일봉상의 음봉은 아니었는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물타기를 계속한 것 같네요. 손절을 못했던 그런 게 있었고, 이것도 떨어지는 칼날. 일봉상 음봉은 아니었는데 제가 좀 고치게 된 게 2차 상승을 제가 노리지 않게 됐어요. 잘 2차 상승만 예전에 제가 엄청 주구장창 하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해본 결과 첫 번째 상승보다 2차 상승의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제 방법은 이제 장 초반에 잡는 걸로 1차 상승을 노리는 걸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좀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데이터가 좀 너무 섞여 있어서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날은 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하루에 매매 3회로 제한했으면은 이렇게 크게 손절할 일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돈을 번 날은 매매 횟수가 적었고요. 돈을 잃은 날은 대부분 매매 횟수가 컸습니다. 요거는 맥스트는 일봉 시초가 잡았다가 손절한 날인 거고요. 네, 여기서 3분봉으로 해서 그렇구나. 맥스트 3연상 다음날에 시초가에 들어간 거 미친 짓이죠 사실. 8% 정도 상승했을 때 갭상이 8%였는데 거기서 잡았다가 손절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잡아서 손절, 여기서 다시 잡았다가 손절, 내동매매 2회 해갖고 시초가 매수도 했고, 그날 크게 손절해갖고 매매 제한을 이제 한 종목에서 한 번으로 이제 제한을 두는 것도 여기서부터 좀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니까 손절 엄청 많이 했네요. 진짜 어지간히 많이 했네요. 어쨌든 지금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런 원칙들을 다시 만들고 왔는데, 제가 만약에 좀 다짐을 한 게, 이번 달에도 원칙 못 지키고 만약에 이번 달에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은 그만두진 않겠지만 아마도 주식을 아마 그만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정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다 지켰는데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럼 그래도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원칙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원칙을 다 지켰는데 마이너스, 그럼 원칙이 잘못된 거. 원칙을 다 못 지킨 하면 주식 은퇴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계속 원칙을 못 지킬 수는 없는 거니까. 둘 중 하나만 돼도 주식을 그만둔다는 생각으로 이번 달에 8월 달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동안 영상을 또 안 올린 이유가, 또
유튜브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갖고 유튜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매매를 약간 매독매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풀릴 때. 그 점은 만약에 이게 방해가 된다면은 유튜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뭐 잘하면은 유튜브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거는 지금 제가 저번 달에 비해서 6월 달에 비중 조절 실패한 게 이제 7월 달에 비중 조절 실패한 건 카카오 게임즈 한 번밖에 없었고, 선물 매도 포지션 아예 하지 않았고요. 항상 그 평정심을 잃게 하는 매매들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부터 좀 지키고 있는 게 매매 제한, 하루에 3번 매매 제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시초가에 사지 않는 거, 장극 초반 1, 2분 뭐 이럴 때 사지 않는 거, 일봉상 음봉인 거 매수하지 않는 거, 그리고 시초가 다시 눌렸다가 돌파해 줄 때 급하게 잡지 않는 거. 자동 분할 매도로 수익을 줄 때 익절을 하는 거. 후보로 놓았던 종목 갑자기 막 올라가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 거, 마음이 급해지지 않는 거, 매수 중독증 때문에 함부로 매수하지 않는 거. 어느 상황이든 간에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이 정도만 지키면은 제 생각에는 지난달 7월에 익절 금액과 손절을 봤었을 때 충분히 한 3,400은 벌 수 있지 않을까, 예상으로는. 원칙을 다 지킨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월이 만약에 7월보다 더 장이 어렵다, 뭐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8월이 7월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만 해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수익을 낼 때는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보면은 수익을 낼 때는 다 비슷하게 잘해요. 근데 문제는 손절할 때 여기서 실력 차이가 나더라고요. 손절하는 금액에서 이제 실력 차이가 나는 건데,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익절은 비슷해요. 고수나 하수나, 고수나 뭐 초보나 익절은 비슷한데, 손절에서 고수는 손절을 하는 양이 굉장히 작고 하수들은 손절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익절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손절 금액을 당연히 손절이 익절보다 크니까 계속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적게 하는 부분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은 수익은 저절로 날 것 같습니다. 익절을 내는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당연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손절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마치고, 앞으로 만약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게 제 매매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방식이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유튜브를 매매 영상과 함께 올리도록 하고, 만약에 너무 좀 방해가 된다 싶으면은 다시 방해가 되지 않을 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